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불법 정고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불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합법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을 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호신청서에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내세웠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상황 56초 분량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으로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야만적이며 반인륜적 불법 행위가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하에서 서슴지 않게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생명, 인권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우리 국민을 제물로 바쳤고 그 과정에서 야만적이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한 것입니다. 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16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흉악범이라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밝히십시오.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은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탈북 귀순 의사를 밝혔을 시 혹시나 즉시 북송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살인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범죄 행위는 그대로 믿고 귀순을 하겠다는 확인된 진술은 믿지 않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와 결정으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습니까? 국민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26년 전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줬다던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자신에게 공개 처형당할 것이 뻔한데도 돌려보낸 이유를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갖는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대체 북한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하였길래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반인륜적 범법 행위가 여시 드러나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된 자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언어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께서 어제 공개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관과 탈북 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인권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습니다.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사든 감사든 수사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이번 강제 북송 사건과 이미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던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살인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을 법에 따라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재연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어제 여야 양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가방위 두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를 가지겠다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고집하는 것은 행안위 위원장을 통해서 경찰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다른 압력을 행사할 뜻이 있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을 통해서
문정권 내내 만들어진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원구성 협상까지 이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나머지 원구성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민생을 얘기합니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략적인 이해덕시를 내려놓고 행안위와 가방위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외통위 간사 김석희 의원입니다. 어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마치 도살장 앞에서 끌려 들어가기 싫은 발버둥 치는 그런 소를 도살장 안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끌려가면 고통스럽게 처형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처절하게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항하는 그런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어민들은 분명히 자필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기순의향서를 썼습니다. 정의원 정 국가안보실장은 기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순의향서를 쓰고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중대한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기순 의미는 곧바로 공개 처형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더라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것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탈북민에게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한 북한 이탈 주민법도 위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헌법 제3조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법치훼손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당시 우리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과 미 의회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문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민들의 강제 북송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 친서를 보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시 어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침묵은 결국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북한 주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이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왜 어민들의 기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채 서둘러 북송했는지 그 결과를 조속히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 모두를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